일단 결론을 써놓고 갈게요. 두 소비자 A, B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소비자의 소득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균형 조건은 똑같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측면도 해야 되겠죠? 생산 측면에서는 한계 대체율 대신에 뭘 출현시키는 거야? 한계 기술 대체율,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 그걸 출현시킬 건데 그게 이퀄이면 되는데 이렇게 이미 이건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등량 곡선은 생산량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겠지. 문제는 많은 양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일단 비용 제약이 존재해버리니까. 이 비용 제약을 나타내주는 선을 등비용선이라고 그래요. 아까 소득 제약을 나타내주는 선은 예산선 또는 가격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등비용선. 총비용, 토탈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우리 공부한 소득 제약이랑 해보면 사실은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모양은, 수학적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노동의 가격인 임금, W. 단위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이거. W. 그 다음에 자본. 여기다가 자본의 가격, 이자 또는 임대료 곱한 거죠. 따라서 이건 노동 구입 비용.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인건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자본 비용. 기업들이 막 설비 투자한 비용이죠, 이거. 이 두 비용을 합쳐서 나의 총 비용을 넘을 수는 없더라는 거지. 어차피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생산량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한없이 많이 투입할 수는 없겠더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K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K는 이렇게 되겠죠. 이놈에 따르는 모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양도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절편값이고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됩니다. 이거랑 똑같이 보면 되는데, 그래서 K에 대해서 풀었다가 이쪽에다가 K 자본량, 이쪽에다 노동량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량 곡선이 존재했었잖아. 무차별 곡선과 모양이 거의 똑같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함에 있어서 요 내에서만 가능하겠다는 거죠. 지금 주어진 비용하에서는. 여기 있는 건 불가능.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비용 제약하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생산량 극대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등량 곡선의 접목을 모색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따라서 이것들은 다 선택 가능하죠? 하지만 가장 생산량이 많은 건 여기죠. 따라서 주어진 비용 제약하에서 각각 노동을 L0만큼, 자본을 K0만큼 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생산자들의 균형 조건을 보면 등비용선의 기울기인 이런 R분의 W와 등량 곡선의 기울기인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학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왜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냐 막 이렇게 막 짜증낸단 말이에요. 지루하다고.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 균형 모양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기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을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호만 바꿔서 얘기한 것 뿐이지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X의 생산자가 있고 Y의 생산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응. X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Y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 두 기업이 모두 비용 조건이 똑같으라는 보장이 없죠. 어떤 기업은 근데 지금 이놈은 지금 X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Y를 만드는 생산자는 더 비용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주어진 비용 제약하에서 또 생산량 극대화를 추구해야겠지. 응. 그러면 조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X, Y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만드는 생산자든 Y를 만드는 생산자든 생산자 균형 조건은 동일하겠더라. 비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no problem. 그죠? 따라서 여기에 이놈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막상 써보니까 모양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아까 이놈은 뭐였어요? 이름이? 상대가격. 이놈은 이름이 뭘까? 이것도 상대가격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거는 재화의 상대가격이고 두 재화. 이거는 생산 요소잖아요. 요소 가격이니까 요소의 상대가격. 생산 요소의 상대가격. 이름이 두 개인데요. 요소의 상대가격 혹은 위에서부터 읽어주시면 돼. 임금, 임대료 비율 이렇게 위에서부터 항상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읽어주시면 돼. 이렇게 임금, 이 자본의 가격을 이자라고도 하고 임대료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 입에는 임대료가 더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임금 이자 비율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 책에서 저와 비슷하게 그냥 임금 임대료 비율이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임금 임대료 비율. 이게 약간 실물 자본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자본을 실물 자본은 임대료라고 하고 화폐 자본은 이자라고 하고 자본의 가격을 어차피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 책에도 뒤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임금 임대료 비율 이놈을 또는 요소의 상대 가격.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책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책은 좀 안타깝게도 거기 일단 41페이지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있는 작은 3번 있죠. 41페이지 상단부 작은 3번 거기 보시면 개인 A와 B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므로 A점과 B점에서 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MRS A 이퀄 MRS B 사이에 이것까지 써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가운데다가 이왕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은 3번도 보십시오. 4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작은 3번 X제 생산자, Y제 생산자의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므로 A점과 B점에서의 등량 곡선의 기울기 동일하다 해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도 지금 이 부분이 빠져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충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왜 안 썼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림에도 이미 표시를 다 해놨잖아요. 임금 임대료 비율을 표시해놨는데 왜 이왕 쓸 때 잉크가 조금 부족했나?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출판사에서 잉크가 조금 부족합니다. 해서 요거 빼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